세미나는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저희 한디업 회장님이시고 주식회사 해원컴텍의 대표소로 계시는 저 강신희 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하려고 했을 때 우리 팝사인하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한 100명쯤 오실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풀사인 기간이기 때문에 전시회 위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팝사인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 열매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디업에서는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대로 장비, 잉크, 소재 세 분야로 된 회사들이 모입니다. 되게 장비가 한 20개, 잉크가 한 10여 개,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가 제일 많죠. 한 30여 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되게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이 많고, 잉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소재 관련된 회사는 여기 우리 제조하시는 회사 사장님들이 좀 왔겠습니다만은, 제조하는 회사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유통하는 업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전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연캠텍이라는 회사는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잉크테크의 관계사입니다. 잉크테크의 정광준 사장하고, 그런데 해연캠텍은 코팅을 주로 하는데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잉크에서 잉크를 만들고, 저희 해연캠텍에서는 이 소재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제품을 같이 잉크에서 주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연에서 직접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이상의 코팅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어느 분야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디지털 프린팅, 장비, 소재 다 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관을 간단히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장비하고 잉크하고 다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재에 대한 부분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죠. 처음에 시작은 소형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되게 큰 컴퓨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애플에서 이제 소형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컴퓨터에 따르는 프린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개인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우리나라에 흑백 TV가 들어온 게 1960년 전 그때쯤이었는데, 칼라 TV가 나온 게 1980년입니다. 그래서 흑백에서 칼라까지 가는데 한 2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때 이제 칼라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에 처음에 소형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냐면, 이 프린터로 문서 출력을 하는 그런 시기가 금방 지나가지고 90년대 말에는 이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출력해내는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미나를 빔 프로젝트로 하지만은 20년 전에는 이제 이 프린터로 오바이드 필름을 출력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그때 오바이드 필름으로 칼라가 나오면서 이거를 빔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오바이드 프로젝트로 쓰면서 했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90년도에 소형,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솔벤트 프린터가 라지 포맷으로 되면서 이제 이것들로 광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솔벤트 프린터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현수막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이 현수막 제품은 사실은 한국에만 좀 특별한 그런 시장이 옵니다. 일본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 현수막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만 특별히 현수막이 발달이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 그 운동하는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대학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미녀들이 응원단으로 왔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3년, 4년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현수막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현수막 보면은 자기 김일성 수령님하고 김정일 그 사령관께서 비 맞는다고 자기네들이 그 현수막을 다 띄워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고 그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수막을 통한 이 디지털 미디어 라디오 포맷이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여기 중에서는 아마 2000년, 5년 전후반으로 해가지고 코사인에 오신 분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이 코사인전도 엄청난 그런 인력도 많이 오고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절벽을 맞는 게 2008년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고 그때 대한민국은 가장 특히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여러 업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도산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죽었습니다. 2008년도에 죽었던 건설업 경기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설업 경기가 우리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프린팅 시장의 가장 큰 후방 산업이거든요. 이거 출발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광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장식재 같은 게 전부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생기면 거기 간판이라든지 안내도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상가가 또 이제 형성이 되면 상가에서 쓰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내장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 프린팅에서 기대하는 시장이 건설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태. 이 세월호 사태도 우리나라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6.25 사변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태가 오면서 모든 업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 시장들, 일종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들, 미디어 관련된 사장님들이 모여서 요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다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장비하고 잉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아까 20년대 초반에 막 발달하던 기술이 계속 시장이 커지면서 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경쟁은 심화되어 있고 시장은 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피터지는 내부 싸움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수출에서 내부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출로 가야 되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내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저쪽에는 한국 A 업체가 우리가 쓰는 백내 필름을 얼마 주는데 당신이 얼마 줄 수 있어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한국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어려먹는 그런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기존의 수성이라는 솔벤트 외에 앞으로는 이제 계속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성, 고기 수성으로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솔벤트, 에코 솔벤트 같은 라텍스, 그 다음에 디지털 텍스타일 이런 것들이 향후 기존의 전통적인 라디폰 프린터를 어려우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OA 프린터 얘기가 드는데요. 2008년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다가 2008년 기준으로 리먼 브라더스 상태로 이게 갑자기 성장률이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것도 이제 거의 성장은 이제 없겠죠.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소형 OA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6천여 대의 기계가 보급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 OA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HP, 캐논, 앱슨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HP, 그 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캐논, 앱슨 이런 두 나라의 이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상당히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앞에서 이제 일본의 기계에 대한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노벨상 받지 않았습니까? 청색을 개발해가지고 노벨상 받았는데 아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한 가지를 하면서 쭉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기본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 대신에 우리는 순발력 있게 이게 남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진짜 프린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더욱 많이 겪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인쇄 시장 구성을 보면 아까 쭉 말씀한 출력 장비, 잉크, 미디어가 결국 세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기존 개념으로 보면은 출력 장비가 수성 장비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도 수성 잉크, 미디어도 수성 미디어, 솔벤트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각각의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수성 잉크를 경우에 보면 수성 잉크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성 미디어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미디어의 종류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로 잡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출력 장비라든지 사용되는 잉크 양으로 이제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 잉크 시장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디어의 내용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이제 수성 잉크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거의 이제 2010년부터 상승 속도가 거의 크게 오르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솔벤트도 조금 수성보다는 늘어나긴 하지만은 이 새로 나온 UV 프린터, UV 잉크에 대한 양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가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데 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향후에는 각각의 프린터의 양들이 일정하게 비율되는 요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2010년에는 수성이 가장 많이 들었고 솔벤트 UV였는데 점점 쓰는 양의 비율이 일정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는 라텍스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라텍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텍스타일 프린터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아까 사용하던 잉크 양으로 좀 추념해 볼 때 수성 프린터는 지금 아까 우리나라 현수막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현수막의 이제 규제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럼 심해지면 이제 아까 수성 안료 잉크를 현수막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양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수성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런 수성 프린터는 에코솔벤트라든지 라텍스 이런 장비들하고 경쟁을 해서 같은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느 프린터는 어느 잉크를 써서 어느 제품을 많이 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벤트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대로 환경 규제 앞으로는 이제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조가 되다 보니까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강솔벤트는 거의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출력하는 업체에서 이 강물 솔벤트가 이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건강에 좋지 않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야 되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업체에서부터 이미 이런 그 환경에 좋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소리는 쓰지를 않게 되고 저희 같은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주요한 상교들이 돌고 있는데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걸 참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 줄 정도 일하다가 냄새가 심하면은 슬그머니 안 나옵니다. 그래 보면은 나 이 돈 받고 이게 야간 작업까지 했는데 건강까지 해줄 수 없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제조업체에서도 이젠 더 이상 이런 그 환경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물론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그 장래를 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솔벤트 코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라인이 3개가 있는데 저희 안산 이제 메인 라인 있는데 이쪽은 생산 안 합니다. 포천에 이제 제2 라인인데 그쪽에 거기서는 이제 그 환기 조치를 잘 해놓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현재는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라텍스 프린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라텍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라는 기치로 향후에 아까 좀 라텍스 단위가 대세다라고 이렇게 작업 전시회에 나오신 분들의 등에다가 하는데 상당히 대세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나중에 뵙도록 말씀드리고요. UV 텍스타일 이것들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대로 점차 빠른 속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라지 폼의 프린팅에서 느끼는 한계를 돌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장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잉크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것들 미디어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되겠습니다. 잉크젯 미디어의 구성은 대략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략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단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제 각 프린터별로 잉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코팅층이 있습니다. 코팅과 잉크 베이스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이것들을 잘 부착할 수 있는 프라이머가 있고 이제 요거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배너나 이런 배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형주와 점착해서 점착을 뒤에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구성이 풀 세트가 이게 베이스 서브스트레이트 중심으로 이제 코팅층과 점착할 수 있는 그런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미디어 제조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품 개발을 하고 여기 이제 코팅 조획과 원단을 선택을 하고 코팅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한 후에는 이거를 스리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인쇄하는 업자들이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공부를 해주면은 이것들을 인쇄업자들이 출력 가공해가지고 고객한테 가게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렇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이제 잉크 장비 소재해서 수십 업체들 정도 되겠는데 이런 그 출력 가공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12,000업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000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생기면서 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시장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00업체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거의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기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그림이 좀 빠졌습니다. 저희 인크젯 코팅하는 그런 저희들의 업체, 저희들 라인이 이제 3개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 3개 중에서, 하나는 안산에 있는 라인이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디스플레이 어떻게 사진, 라인 사진과 컴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빠졌네요. 그냥 화면 없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빠져있네요. 여기 코팅 라인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2000년대에 저희 코팅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2000년에 코팅 라인을 설치할 때 좀 한 14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코팅 라인에 헤드 부분이 있고 이제 드라이브 체인버가 있고 이제 뒤에 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팅 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헤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헤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이 컴마 코터가 되겠습니다. 이 컴마 코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컴마 코터로 이제 그때 2000년대에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웨트 베이시스로 한 3마이크론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대략 한 7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 70마이크론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약 3마이크론 한 20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 정밀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라이로 이제 되게 건조를 하게 되면은 약 고체의 성분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한 5분의 1 줄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탈 두께가 이제 1마이크론 정도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 라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한국에서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의 히라노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히라노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라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하게 됐죠. 제작을 하게 됐고, 저희들이 그때 이제 라인 길이를 약 한 50m 정도로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라인을 컴마 코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컴마 코터를 앞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가 발표 자료하고 이 프린팅 자료가 있는데, 프린팅 자료가 이렇게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조의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콤마 헤드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하는데 모든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콤마 헤드에서 되는데 이 콤마 헤드에서 이거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품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제 조입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조입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개발의 기술이 되겠는데, 저희 해양크텍은 잉크텍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자매회사로 되어 있는데, 자매회사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인력을 전체 우리 직원의 한 20% 정도를 연개발 인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획 기술입니다. 코팅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 업체들 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획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경쟁력의 가장 큰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불량의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는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량의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이제 그 컴마 헤드에서 줄 코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 코팅인데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물질이 이제 헤드에 끼게 되면 이게 쭉 걸려서 나가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끼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조액을 만들 때 조액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제 안에 조액이 뭉치기도 합니다. 뭉치는 조액이 있다면은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라인에 쭉 지나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줄 코팅이나 뭉침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어려운 단계의 기술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컴마 헤드 부분에 이제 두께가 양쪽의 끝에 부분에 후도 편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장비적인 문제하고 이 기계적인 조액의 제조에 대한 조액의 문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제조업체로서의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화면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마주를 하고 좀 어려운 때문에. 다음.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하다 보면 이제 소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소재는 패트나 PP나 PVC, 그 다음에 종이 텍스타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게 중에서 이제 패트나 PP, PVC는 전부 이제 석유화학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경공업으로 이제 나라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중화학공업을 많이 육성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 기초 소재를 만드는 가장 큰 기초가 됐었는데요. 이때의 80년대 말이 되면서 이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확보를 해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화학을 자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라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롯데, 대림 이런 데서는 석유화학을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석유화학 공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런 패트라든지 PP라든지 PVC라든지 이런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소재를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패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폴리에스터 원래 이름은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입니다. 이게 원래 중합 반응으로 생각되는데 이 TPA나 DMT와 에틸렌 글리콜을 가지고 이제 중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되는 것들이 이제 요 순도가 높은 TPA를 확보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나라의 석유화학의 경쟁에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고순도의 원료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덕에 우리가 이제 좋은 그런 그 폴리에스터 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에스터 원료가 지금 밴이라든지 페트밴이라든지 모든 그 원료가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가장 큰 우수한 그 특성이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지만 이 기계적 강도하고 이 열 특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페트 필름을 쓰면서 하는 백리시라든지 페트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걸 이용해서 그 텍스타일도 많이 쓰게 됩니다. 텍스타일 많이 쓰게 되는데 다시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폴리머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폴리머 제품은, 보통 아까 우리 조교사님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도 고체가 되는 그런 순서와 역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승화 전자 프린터의 가장 중요한 물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아까 그 승화 전자 프린터를 쓰게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인기가 많은 전사용 텍스타일은 어떤 특성이냐면, 이 고분자 물질의 그 유리 전이 온도라는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유리 전이 온도는, 고분자 물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분자 사슬로 이루어져 있죠. 고분자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분자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이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265도입니다. 265도인데 이 265도가 되면 완전히 높지만은 그 상온에서부터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유리전이 온도가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 고분자 사슬이 풀리면서 이제 약간 누글누글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그 고분자량이 얼마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략 한 180도인데 200 정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고분자 사슬이 벌어지면서, 형태를 좀 변화시키죠. 그 형태를 변화시킬 때에, 잉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텍스타일 프린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승화전자 그걸 쓰게 되는데, 이 폴리에스터 필름의 가장 큰 그 강점의 특성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열적 특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쓰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오케이.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제품이 이제 PP가 되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인데 이것은 석유에서 얻어낸 프로필렌을 중합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 P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중에서 우리 그 잉크젯 미대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특성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이런 벽이나 용기 이런 포장 필름들도 많이 쓰지만은 우리 그 PP 제품으로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그 종이 대체용으로 썼습니다. 1970년대 정도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종이 문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종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종이가 이제는 좀 나무에서 나오는데 종이 때문에 나무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이 대체를 위해서 인조 종이로서 이제 사실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달로 종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PP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PVC. 이
PVC는 가장 큰 강점이 유연성이 좋다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차량 랩핑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비행기 랩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공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을 수 있는데 이 PVC는 그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이제 그 클로린이 있습니다. 이 클로린 염소 때문에 염소가 이제 가장 큰 그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그 PVC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워낙에 이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PVC가 곧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나 그 PVC가 없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 PVC가 굉장히 건재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이 PV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필름 굴곡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당분간은 생각보다는 오래 쓰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페이퍼라든지 텍스타일 재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한 두 가지 저희들이 이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진을 좀 곁들여가지고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지금 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만은 아까 그 팩트의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백리필름입니다. 백리필름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겪은 일인데요. 그 백리필름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이제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광고물로 쓰이죠. 이제 화장품 광고라든지 자동차 광고가 가장 이제 그 백리필름의 가장 강점을 많이 쓰이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이 백릿을 저희 이제 어느 회사나 대개 이제 그 제품을 만들면서 자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백리필름이 상당히 자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제품화를 했는데, 근데 해외 수출의 기회를 한번 얻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약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지만, 그 백릿을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걸 채택하기로 하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진입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백릿으로 이제 물건을 진입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2, 3개월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진입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6개월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 백릿의 제품의 특징은 그 여자 화장품 광고가 이제 가장 백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한 다음에 뒤에 백릿이라는 거는 뒤에 이제 그림을 빛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의 확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얼굴을 보여주는, 실물을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되겠는데, 이 여자 화장품 광고에는 이 여자 얼굴의 그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가지고 빛을 비춰봤을 때 얼굴이 너무 빨갛게 나오면 좀 천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좀 하얗게 보이면은 좀 창백한 얼굴이 돼가지고 그 여자의 그 얼굴이 리얼한 얼굴하고 이 출력을 해가지고 봤을 때 얼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백리필름의 그 수준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아까 얘기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런 그 백리필름을 개발하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합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제 이미 지금 현재는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뉴욕의 지하철이라든지 영국 런던, 홍콩 이런 대도시의 지하철 광고에 저희들이 제품이 들어가 있고 공항에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성공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미국의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이거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저희들 한 업체하고 이제 다시 똑같은 백리필름을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이슈가 어떤 이슈가 되냐면은 옛날에는 여자 화장품의 얼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영정사진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정사진용의 자료 요청을 받고 개발하다 보니까 영정사진의 컬러 중에 이제 블랙 컬러가 중요합니다. 이 블랙 컬러를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요청받은 블랙 컬러하고 우리 제품을 출력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출력 전에 비교 컬러를 보니까 저희 제품은 블랙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의 5,000원 그런 블랙 컬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께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자신있게 냈는데, 이걸 빛에 비춰보니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에 비춰보니까 그 확산되는 부분들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 그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게 보는 거하고 나중에 빛을 쪼여서 보여주는 그 제품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고 지금 이제 그 개선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을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장마다 특별적인 그런 그 시장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잘 들어가는 우리 제품이 일본에는 절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그 시장이 아주 어려운 시장임을 저희들이 좀 깨닫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앞으로 하나만. 예. 이제 페이퍼나 텍스타일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페이퍼의 경우에 한 가지 지나갔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인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화지, 수영 프린트를 해가지고, 컬러로 이제 프린팅하는 그 제품이 이제 인화지인데, 그 인화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렉스 슈엘러가 굉장히 원단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소형으로 쓰지만은 라지 포맷으로도 이게 인화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사실은 연구 개발이 저희들이 좀, 비교적 다른 데서보다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했었는데, 개발하는 건 이론은 단순합니다. 종이, 펄프를 만든 그 종이 백상지에다가 양쪽에다 피라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를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제품화하는데 페이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피라미 하는데 그 각각의 소재에 대한 특성도 좋아야 될 뿐더러 이거를 녹여가지고 만드는 티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티다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티다이 기술이 저희들이 이제 그런 협력업체랑 같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게 안 되는 실패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또 한 가지 팩터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들었을 때 만든 개발 제품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처가 모자라게 되면 그 부분들이 생산한 기술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교훈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현재의 큰 이슈가 되는 게 친환경성이 되겠습니다. 솔벤트에서 에코솔벤트로 넘어간다든지, 수성화한다든지 하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기능성, 경제성, 적합성. 이게 있는데,
현재의 이렇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황에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크 프린터의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에 출력을 했을 때 많은 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잉크의 경우에도 이것들을 같은 시간에 출력을 했을 때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그런 그 특성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향후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벤트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PV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 PV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 폴리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버려지면은 이 분해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분해성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이런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편의성이 이제 그 다음 화두가 되겠는데요. 뒤에 점착을 안 쓴다든지, 여기 보여주는 대로 에어버블을 바로 쉽게 점착하게 되면 뒤에 이제 그 점착 이용줄을 띄어내고 점착을 하게 되는데, 에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에어프리 소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 군데 붙이는 게 아니고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리무버블이라든지 리포지셔너블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되고, 그다음에 시공 편의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시공하기 위해서 저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나오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틱 쉬트라든지 철 쉬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마그네틱을 붙이면은 바로 이제 뒤에 철을 프린팅해 놓으면 가장 쉽게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에 우리가 이제 주물주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큰 화면을, 그러니까 그 뒤에 큰 판으로 해가지고 쉽게 붙여 떨어뜨릴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공의 편의성으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라텍스가 큰 대세로 보여줄 게 환경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 현재의 굉장히 좀 GTP 시장에 아주 기술은 많이 경쟁이 돼 있고 생산업체는 많은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는 좀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P의 경우에는 지금 패션업계가 이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GTP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미국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에 미국에 이제 30여 개의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한 팀당 이게 이제 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프로야구 한 팀당 이런 똑같은 시트를 100만 개 단위로 이걸 만든답니다. 100만 개 단위로 만드는데, 이 100만 개 단위로 만드는 그런 GTP에 대한 제조를 요즘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 많이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테이블이 안 나와서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GTP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하고 브라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남미, 아시아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쓰기는 많이 쓰는데 이런 제조를 다른 데로 많이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이 선택이 돼가지고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한번 받는데 약 수백만 벌 정도의 이런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공부해주는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이 폴리에스터 이 패브릭이 이 승화전사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 발표 자료하고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발표를 워낙 잘해주셔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4년 디지털 프린팅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보다 새로운 소재와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승일 수사 감사합니다.